빗발 소리가 좀 더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. 아, 이 점점 이제 비가 이제 심하게 내리려나 본데요. 예, 우리가 이 은행 관련해 가지고 이런 속담이 있죠.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우산을 빌려주지만 비가 오면 우산을 뺏는 게 은행이다,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. 우리가 은행을 볼 때 은행이 뭐 되게 자선단체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. 돈 빌리러 가면 언제든지 빌려주고 저금리로 그동안에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죠. 근데 앞으로는 은행이 아주 사악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. 돈 빌리러 갔는데 돈 안 빌려주고 대출 거절하고요. 그리고 이제 빚을 진 사람에게는 너 대출 이자 더 내놔. 지금 너 5%야? 너 다음 달부터 7% 내. 가상금리 2% 추가. 이유는 묻지마. 내가 그렇게 판단한 거야. 이렇게 아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죠. 에이, 설마 그럴 리 없다, 은행이 그러지 않는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철저히 이제 뒤통수를 때리는 거죠. 뭐 금감원에서 2024년 5월 1일부터 정리된 완충자본 1% 정리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. 시행하는데 한 1년의 얘기간을 준다라고 했는데, 뭐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? 2024년 4월 총선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둔다. 총선 해가지고 이제 정부 여당하고 자기 자리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나 몰라라고 그냥 놔버릴 거다. 그냥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챙겨줄게. 근데 그 이후로는 죽든지 말든지 나 신경 안 써. 니네 알아서 해. 이제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어. 이런 분위기로 나올 거라는 거죠. 지금 이제 시중금리가 상당히 7%입니다. 5에서 한 7%쯤 되는데요. 이게 8에서 6에서 8이 되고 7에서 10이 되는 게 뭐 아주 먼 훗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. 앞으로 길어야 1년 이내에 벌어질 일입니다. 2024년 5월 1일 정기된 완충자본 1% 적립.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금리가 아무 변동이 없어도 기준금리가 그대로여도 그냥 대출금리 최소 1.5% 이상은 그냥 인상되는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. 1% 적립하려면 은행 대비 1%만 금리를 올릴까요? 아니죠. 1.5%, 2% 올립니다. 시용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2% 먹이고 어떤 사람들은 1% 먹이고 1.5% 먹이고, 정말 관리 잘하는 사람들, 정말 고신용이고 고액을 대출해서 뭐 은행권하고 되게 관계가 좋은 사람, 그들에게만 아주 특혜를 줘서 한 1% 정도 올리고 치우는 거죠.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들이 벌어집니다. 저는 이제 1997년 IMF 때 대학을 다녔었는데요. 그때 생각해보면 이제 시중금리 30%였다라고 얘기하는데, 시중금리 30%가 무슨 의미겠습니까? 그냥 다 죽으라는 거예요. 다 믿기 어려운 일들이 그 당시 벌어졌죠. 최근에 이제 롯데손해보험 이제 채권 금리가 10년물이 7.5% 이제 금리던데,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, 제가 1998년도에 선배들이 와가지고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라고 저한테 이제 막 꼬드겼어요. 그때 저축성보험 가입하면 고정금리는 7.5% 준다 그랬어요. 그때 제가 이제 다른 녀석들하고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, 어디서 사기치고 있냐고, 7.5%가 몇 말이냐고, 은행에 적금 넣으면 이자 10% 주는데 무슨 저축성보험이라 그래가지고 가입하면 7.5% 주는데 그걸 들라고 우리가 바보줄 아냐 이랬습니다. 근데 그때 당시로는 되게 어리석게 7.5% 저축성보험을 가입했던 몇몇 친구들이 있었어요.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? 7.5% 저축성보험을 가입한 그 친구는 대박. 왜? 그 위에 나중에 금리가, 은행의 적금금리가 10%가 아니라 5% 되고 3% 되고 2% 되고 막 엄청 내려갔었거든요. 근데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7.5% 받고 있다는 겁니다. 대박이죠. 뭐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길게 움직이면, 멀리 내다보고 판단하고 움직이면 웬만한 건 그 오래오래 버틴 사람이 다 갖는 거구나. 그게 인생의 진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. 뭐 다 괜찮은 것 같고 금방금방 뭔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 금방 이루는 거 없더라.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. 그리고 우리가 삶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,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? 가늘고 길게 오래오래 견디고 버티면서 나중을 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. 저도 감히 말씀드리건데, 직장인의 수명을 지금의 최소 한 20년가량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
뭐 제가 떼부자가 되고 엄청 잘 나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, 아니 그래도 최소한 가족은 근사하고 저의 노후는 뭐 최소한으로는 유지시키지 않겠습니까?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 동기가 있어요. 제 동기가 이제 뭐 이제 공기업에 다니는 동기가 있는데, 그 녀석도 이제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아가지고 가진 돈 없고 이래저래 매달 살아가는데 박박합니다. 그럼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? 절대로 회사를 나와서는 안 된다. 회사 옮길 생각하지 마라. 지금 네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제일 편하고 제일 여유로운 곳이고, 거기서 웬만큼 자리매김하고 지내라. 그게 네 인생의 최고다. 그러면 국민연금 쌓이고 퇴직연금 쌓이고, 그리고 노년에 나와가지고 소일거리 뭐 돈이 좀 생활비가 부족하면 뭐 4시간짜리 8시간짜리 알바하면 된다. 그러면서 한 달에 뭐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60만원 80만원 100만원 벌면, 아이 우리가 노년에 아주 멋있게 여유 부리면 살지 못해도 무난하게 살 수 있을 거다.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자. 뭐 짧고 굵게 빵 터뜨리고 부자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, 인생 아주 길다. 100세 120세 시대니까 오래오래 일하고 건강 잘 챙기고 착실하게 살 궁리하자. 그게 최고인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 그 얘기는 그 친구한테 했지만, 실제로는 제가 제 자신한테 하는 얘기입니다. 야, 너 지금 힘들지?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되게 느린 것 같고 인생이 별로인 것 같고 짜증이 나지? 어쩌는 게 좋을 것 같아? 라고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. 지금의 삶에서 할 도리 해라.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적당히 시간 갖고 적당히 너를, 내 자신을 어떻게 채울지 궁리해라. 그게 훨씬 더 멋지고 현명한 것 같다.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리는 거죠. 굳이 남들에게 원망사거나 싫은 소리 들을 그런 모습도 하지 마라. 쓸데없는 말도 하지 말고 말 줄여라. 말 줄이는 게 제일 잘 안됩니다. 근데 말 줄여야죠. 말 줄이고요, 좀 더 착실하게 살 궁리해야 되고, 이래저래 제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죠. 누가 뭐라 그래도 스스로의 삶을 좀 잘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. 하는 걸 힘게 오래오래 할 생각하면 됩니다. 평생 할 생각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마음 먹어봅니다.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아주 더디지만 천천히 전진하고 있다 라는 걸 느낍니다. 그러면 된 게 아닌가 라는 겁니다. 조금씩 가보자고요. 새롭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죠.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가보자고요. 가다 보면 뭔가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. 헤쳐나가고 다듬어내고 만들어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애쓰면 또 그게 그 나름의 빛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단기간에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길게 내다봤을 때 말입니다. 감사합니다.